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학 제3절 테러 또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암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테러인데, 테러가 도대체 개념이 뭐냐? 테러 개념은 참 다양합니다. 테러 또는 테러리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쓰고 있는데, 이 테러나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약간 또 표현하는 방식,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테러가 뭐다? 딱 정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테러의 어떤 개념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 정의는 어렵지만 테러의 종류는 대충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많습니다. 종전에는 백색 테러, 흑색 테러, 적색 테러 세 가지 정도 하고 사이버 테러, 뉴 테러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슈퍼 테러, 메가 테러, 테크노 테러, 바이오 테러 이렇게 테러를 부르는 용어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사이버 테러부터 슈퍼, 메가, 테크노, 바이오 테러는 최근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먼저 백색 테러입니다. 백색 테러는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프랑스 혁명을 하고 정권을 잡은 파가 공포정치를 많이 했어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정치인데 이 공포정치를 펴는 정부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행위를 가리킨 것이 바로 백색 테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정치에 반대하는 의미의 테러였죠. 그런데 현재는 우익에 의한 테러 행위를 지칭합니다. 우익에 의한 테러 행위. 우익이 저지르는 테러 행위를 백색 테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흑색 테러는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죠. 유대인의 학살 행위를 지칭해서 흑색 테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색 테러는 글자 그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서방세계에 대해서 하는 테러 행위를 바로 적색 테러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로 불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북한,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버 테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버 테러는 상대방의 컴퓨터나 정보 기술을 해킹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나라의 정보통신망 또는 그 어떤 기관, 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이버 테러의 특징부터 해서. 그 다음에 슈퍼 테러리즘은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테러리즘인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 살상을 하는 것이 슈퍼 테러입니다. 슈퍼 테러. 그 다음 메가 테러는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상시킴으로써 사회 전체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테러리즘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측면에서는 슈퍼 테러나 메가 테러가 비슷합니다. 사회 전체를 공포와 충격으로 좀 몰아넣는 의도가 좀 강하면 메가 테러. 테크노 테러는 좀 명료합니다. 사이버 무기, 레이저 무기, 생화학 무기, 전자 무기 등 다양한 어떤 최첨단 공격 무기를 동원한 테러를 총칭해서 테크노 테러다.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그런 테크노 테러라고 보는 거죠. 사이버 무기, 사이버 테러에 이용되는 사이버 무기였죠. 그 다음 사이버 갱 같은 것도 사이버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 미국 같은 나라는 인공위성에서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 그 다음에 전자 무기, 허프건 같은 거. 전자 장비를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전자 무기. 강력한 전자파를 발사해서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전자 무기. 이런 걸 총동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이런 것을 테크노 테러라고 합니다. 이걸 테러의 방식으로 한다면 테크노 테러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 테러는 요즘 바이오 기업이 뜨고 있죠. 바이오 기업. 제약회사 중에서 바이오 기업이 뜨고 있죠. 그래서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독극물과 같은 어떤 생물학적 작용제를 고의로 살포해서 어떤 테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이오 테러라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코비드-19 코로나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지만은 중국에서 어떤 생물학 실험 과정에서 실수로 이것이 유출되었다는 그런 어떤 소문도 있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수 나올 수도 있겠죠. 만들어 고의로 했다면 이거는 바이오 테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뉴 테러리즘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일반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정선도 없습니다. 전쟁 규칙도 없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습니다. 불시에 일어납니다. 대량 살상 무기, 살상인데 잘못 적었네요. 대량 살상 무기, 사이버 무기, 생화학 무기 등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테러리즘을 뉴 테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9.11 테러가 대표적인 뉴 테러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9.11 테러가 일어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어마어마한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놀랄만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슈퍼 메가 테크노 바이오 뉴 테러리즘 요 개념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나라별로는 테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나라마다 다 달라요. 또 나라마다 테러를 정리하고 있는 법의 명칭도 다 다릅니다. 미국인 패트리어트 액트에서 애국법이 있어요. 애국법에는 일반 시민을 협박 강요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협박 강요할 목적 또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행하는 연방 또는 주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위다. 시민을 협박 강요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이걸 미국 애국법에서는 테러로 정의하고 있어요. 영국은 테러법 1조에 정치, 종교 또는 이념적 목적 달성,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 일반 대중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다. 여기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동일하고 일반 시민을 협박 강요한다, 일반 대중을 협박한다 비슷하죠. 다만 영국의 테러법에는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 이념적 목적 달성 위에 하나 더 들어있을 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헌법소청에서는 심각한 범죄행위, 특히 범죄행위 예비를 위해서 정치적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기타 폭행입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행하는 폭행행위, 이것을 독일에서는 테러로 규정합니다. 영국에서는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 이념적 목적 같이 들어있었죠. 독일은 정치적 목적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는 반테러법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10개의 국제협약, 테러 관련 9개 협약 외에 테러 자금 억제 협약 포함해서 10개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를 규정한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인이나 정부의 자기 부자기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또는 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생명, 신체상 위해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만 보면은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영국하고 비슷하죠? 정치, 종교, 이념적 목적 달성, 일반 대중 협박. 그죠? 그래서 개인과 정부의 어떤 자기나 부자기 요구한다? 강요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이 부분은 영국과 비슷한데 다만 10개 국제협약에서 범죄를 규정한 요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자, 그럼 10개 국제협약은 뭔지, 요 테러 자금 억제 협약을 제한 9개 협약은 뭔지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6개를 적어놨죠? 3개가 더 있는데 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협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63년도 동경협약입니다.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헤이그 협약입니다.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이건 우리 경화에서 경화 입문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나오죠. 13년도입니다.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폭탄 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이런 다양한 협약들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어떤 범죄 중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정부의 자기부자기를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상, 재산상, 생명에 어떤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캐나다에서는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자, 역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10개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를 규정한 뭐 이런 목적을 달성해서 어떤 행위를 규정한 행위를 테러로 규정한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캐나다로 알아야 되겠죠. 역으로 정의를 어느 나라의 정의인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자,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은 2016년 3월 3일에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인데 약칭 테러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 괄호 열고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행위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느냐? 우리나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남도, 부산시, 서울시겠죠. 또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뿐만 아니고 연방정부뿐만 아니고 주정부, 그 다음에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제기구, 예를 들면 IMF다, 뭐 IBRD다, WHO다,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우리나라 국가자치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에게 국제기구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일반 대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해야만 테러 본다는 거죠. 자, 이 다음 강목 행위는 가, 나, 다, 라, 마 해서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자, 사람을 살해하는 건 살인이죠. 신체를 상해하는 건 상해죄입니다. 그러면 살인죄나 상해죄가 다 테러냐? 아닙니다.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을 하게 되면 체포, 감금, 약취, 유인죄가 돼요. 이거 체포, 감금, 약취, 유인죄 자체가 테러냐? 아닙니다. 자,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는 행위가 어떤 국가나 자치단체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일반 대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상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살인은 테러가 아니에요. 그냥 형법상 살인 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살해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살려 석방시키고 싶으면 정부에서 나한테 1억 원, 10억을 지급해라. 그럼 이건 의무 없는 일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이때는 테러가 되는 거죠. 자,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행위입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한 행위 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한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켰다, 전복시켰다, 파괴했다, 항공기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해냈다. 예를 들면 운항 중인 항공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쐈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총격을 가해가지고 뭐 항공기 구멍이 뚫렸다. 이건 테러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정부나 자치단체나 개인을 협박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했다. 항공기를 강취하는 것 또는 항공기 운항을 강제한다. 조종사에게 칼을 들이대가지고 어디로 가자. 자, 이것도 앞에 말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항해를 강취했다 해가지고 테러가 아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항 활주로를 파괴했다. 이것도 어떤 목적이 있다면 테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항공기를 뭐냐 했을 때 항공법 2조 1호의 항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항공법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1961년부터 2017년까지 존재했는데 현재는 이 법은 없고 항공법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등 4개의 법으로 세분화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고쳐야 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공법이 아니고 항공안전법 2조 1호의 항공기로 여러분이 해석한 것이 맞다. 자, 그럼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는 어떤 걸 말하는가 볼까요? 항공안전법 2조 1호에는 항공기가 나옵니다. 갈로 비행기 또는 헬기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탑승할 경우의 항공기는 또는 항공 비행기 또는 헬기는 자체 중량이 600kg 이상이 되고 좌석 수가 1개 이상인 경우를 항공기라 부르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원격 조종 비행기나 헬기의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150kg를 초과한 항공기로 본다는 거죠. 이 항공기를 운항 중인 항공기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했다. 어떤 목적으로 테러한 거죠. 2호의 경량항공기가 나오고 3호의 초경량 비행장치가 나오는데 경량항공기는 최대 이륙 중량 600kg 이하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니까 여기 어떤 물건을 실었을 때의 중량을 포함한 거예요. 자체 중량은 물건을 실었을 때 그 물건을 빼고 비행기 자체 무게를 말하는데 요거는 이륙 중량이니까 물건 같은 걸 실었을 때 중량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600kg 이하를 경량항공기로 부르고 속도는 45노트 이하야 되고 좌석은 2개 이하일 때는 경량항공기로 부른다. 3호는 초경량 비행장치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드론, 행글라이더, 이거 패러글라이더, 피해하는 패러글라이더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취미라는 사람 많죠? 이런 것들을 초경량 비행장치로 부릅니다. 드론도 여기에 속합니다. 드론도 물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를 보통 드론이라 불러요. 그래서 2호에 있는 경량항공기와 3호에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하는 행위나 강탈하는 행위나 이런 것은 테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죠. 그렇죠? 그렇죠? 2호, 3호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 해도 테러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입니다.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행위입니다.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을 파괴했다.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또는 거기에 실려있는 화물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운항 중인 선박을 해상 강도, 예를 들면 뭐 중동의 해상, 아프리카의 해상 강도들 있죠? 해적들이 손상을 가했다. 그런데 손상을 가해놓고 예를 들면 납치해놓고 강탈해놓고 우리 정부에 대고 돈을 100억을 내놔라고 요구했다면 의무면을 강요한 거죠. 그러면 그 테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선박 막 강탈했다. 그러면 이거는 해상 강도입니다. 테러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해상 구조물은 우리 석유 시추 시설 같은 걸 말합니다. 석유 시추 시설에 불을 찔러가지고 손괴를 시켰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지었다. 그러면 테러입니다. 폭행, 협박, 기타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을 강탈했다. 자, 이거 아까 선박을 강탈한 해적인 얘기했죠? 선박을 파괴하거나 해상 구조를 파괴한 행위 또는 운항 중인 선박에서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는 행위, 선박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선장을 겁박을 해서 목적지 외에 다른 목적지로 가도록 했다. 목적이 있다면 테러죠. 그 다음에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 예를 들면 등대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했다. 이런 것들도 목적이 있다면 테러를 하죠. 자,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해상구조물 및 거기 실려있는 화물까지 포함한 행위입니다. 그럽니다.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 무기장치, 폭발성 무기장치 또는 소위성 무기장치. 이 소위란 말은 불탈 소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염 방사기 같은 것은 소위성 무기죠. 이런 생화학 무기나 폭발성 무기나 불을 낼 수 있는 무기나 장치를 어떤 차량이나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역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차량이나 시설 뭐냐면 여러분 기차, 전차, 자동차 등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하는 차량, 그 다음에 이러한 차량들의 운행을 위해서 이용되는 시설, 도로, 공원, 역, 예를 들면 시설 같다면 기찻길이겠죠. 기찻길, 지하철길, 지하철 선로, 도로, 공원, 역, 기타 공중이용하는 시설, 전기, 가스 공급시설, 도시가스 배관 같은 거, 그죠? 전기, 한전, 우리 전기 선로가 말이죠. 한전, 전기 전선이 많습니다. 전봇대 이런 거. 공중의 음영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 전기통신 이용시설, 이런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이런 것들의 생화학무기나 폭발성 무기나 소위성 무기를 설치했다. 테러라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나 가연성 가스나 석탄, 기타 어떤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정제 또는 연료로 만들기 위해서 처리, 수송하는 수송 저장하는 시설. 예를 들면 석유 저장 시설, 가스 저장 시설, 석탄 제조 시설. 여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테러라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공중에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 항공기 선박으로서 1에서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예를 들면 1, 2, 3도 해당하지 않지만 어떤 건조물 항공기 선박인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어떤 생화학 폭발성 소위성 무기를 설치했다, 배치했다. 이것도 테러가 본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핵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다음 연하행위입니다. 원자를 파괴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겠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방사성 물질과 원자력의 관계 시설. 원자로 파괴가 되면 방사성 물질이 쏟아지겠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과 원자력 및 관계된 시설, 주변 시설이겠죠. 핵연료 주기 시설 또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다. 방사성 물질에 과다 노출된다. 핵물질을 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제조, 처분, 분산하는 행위. 핵물질이나 원자력 시설을 파괴, 손상,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 시설의 정상적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선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우리 전국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죠? 거기 어떤 핵물질을 파괴하는 행위뿐만 아니고 그 관련 시설의 어떤 정상 운전을 방해해서 방사선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도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테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테러는 테러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자치단체, 기타 국제기구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범죄를 하게 할 목적, 주로 돈을 달락하거나 테러범을 테러 주모자를 석방시키라는 것을 요구하겠죠. 그런 어떤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 만일에 내가 요구한 걸 들어주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을 죽이겠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납치해서 인질을 잡겠죠. 그러면 자기들 원하는 어떤 테러 주모자를 석방하지 않으면 여기 인질을 보면 좀 죽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테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5가지 행위를 테러라고 부른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정의로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의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러의 개념, 테러 종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